CBS와 한국교회, 환경부가 기후생명 회복을 위해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발대식과 포럼을 열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데 CBS와 환경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추정 2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녀 교육, 일자리 문제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선거 후보자 23명의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감리교는 오는 9월 24일 감독선거를 실시해 11개 연회 감독을 새로 선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BS와 환경운동단체 푸른아시아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후 생명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명 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와 한국교회, 환경운동단체 푸른아시아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는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해 CBS 김학중 이사장, 기독교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푸른아시아 손봉호 이사장과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 정책실장도 참석해 기후 생명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김학중 이사장은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정 능력이 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망가졌다며 인간의 탐욕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한 걸음 멈춰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정 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인간의 탐욕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와 문명사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회생의 기회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 전환의 첫 걸음은 나무 심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무 없는 세상에 자연 생태계가 지속될 수 없고 자연 생태계 없는 세상에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푸른아시아 손봉호 이사장은 지구온난화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누구보다 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살리는 일에 CBS와 한국교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문제는 사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모두가 압니다. 나무 심기, 그리고 우리 플라스틱 덜 쓰기 등등 CBS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캠페인과 한국교회와 함께 특히 운동을 합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들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 그동안 어리석게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욕심과 싸움과 이기심으로 온 생명을 혹사해온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연 만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CBS와 한국교회는 푸른아시아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더 이상 더 늦출 수도 없는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산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BS 기후포럼에서 나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들을 소개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CBS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했습니다. 국내외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나선 CBS가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기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고려대 손유한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연을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교수는 대기 중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9%는 산림을 포함한 식생에 흡수된다며 산림을 적절히 관리하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라레 복원 사업이나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이 산림을 이용한 자연 기반 해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 청지기 사명 기본입니다. 산림을 통해서 산림을 조성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와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고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대 김종대 교수는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한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존, 공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때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산 GDP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중공업 중심의 탄소 배출량 중심의 산업을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동안의 국가 목표를 설정해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밖에도 CBS 기후 포럼에서는 몽골의 사막화를 막아낸 10억 나무 심기 국민운동, 메콩 지역 맹그로브 숲 복원 사례 등 기후 변화를 극복한 사례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편 CBS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환경부와 기후 생명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BS와 환경부는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발대식 이후 재난지역 기후와 생명 회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나무 심기 캠페인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진호 CBS 사장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 더해 정착과 교육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유셉 기자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위험에선 벗어났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입니다. 특히 최근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이 2만 명까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난민들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 한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매일 생각한다며 환하게 웃는 법도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think all day how Ukrainian now, how Ukrainian person now, how Ukrainian women now, how Ukrainian children now. Конечно,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Я ехала сюда и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а, потому что 2 детей. И со мной мама поехала, потому что я с ними не смогла справиться. Я переживаю за своего мужа,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2 маленьких деток. Мы недавно только поженились. Я хочу, чтобы его Бог уберег от всякого несчастья, чтобы он был жив и здоров, и чтобы мы воссоединились быстрее с семьей, со своей, и я со своим муже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난민 캠프나 임시 숙소에 머물며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만을 든 채 시작한 피난 생활은 어느새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일자리 찾기 등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Я здесь с сыном со своим. Он учится в 9 классе, уже взрослый, мы все понимаем. Поэтому забрала, чтоб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было легче. Да, потому что мы думали, что раньше закончится.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о, но всегда хочется домой. Ну, сложно, конечно, морально. И дом покидать, и родные. Мой папа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Ну, я только тут с мамой. Мы с мамой сейчас работали. Ну, мы пока остались в Польше, мы здесь уже месяц находимся в Польше.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임시 보호 명령을 발동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최대 3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 교육 서비스와 취업 접근권 등도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다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떻게 보살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등은 오늘 4.19 혁명 62주년 기념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고 4.19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4.19 혁명은 갈라진 국론 분열을 봉합시키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정신적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늘 감독 선거 후보자 23명의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11개 연회 감독을 새로 선출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35회 총회 감독 선거는 오는 9월 24일 11개 연회별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감리교 선거는 기존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정회원 11년급 이상에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 이상에게 부여하기로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수노회가 부자세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수노회는 오늘 제49회 봄정기회를 열어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여천음파교회 고요셉 목사에 대해 교단 탈퇴를 이유로 들어 제명 처리했습니다. 여수 지역 최대 규모인 음파교회는 사실상 부자세습을 위해 지난 3월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측을 탈퇴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 퇴진 시위 도중 부상을 당한 뒤 1992년 사망한 고 박한민 열사 30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박현민 열사는 1987년 당시 숭실대 기독학생회 회장으로 전두환 군사정권 퇴진과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화상을 당한 뒤 사망했습니다. 추모식에는 박한민 열사 어머니 전병임 목사가 참석해 유가족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지난 1985년에 세워진 서울대치동 총회회관 리모델링 공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3월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계획 심의 통과에 이어서 이번 달 건축 허가가 나면서 건물 외장과 주차타워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3호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3호 행복축제는 3일교회 송태근 목사의 말씀과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사모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아 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와 청주 중부명성교회는 각각 임직 예배를 가졌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의 목회자 테니스 대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아 한 작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대구동산병원이 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기독교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을 또 돌보는 사명을 또 아름답게 저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봄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경회에 초청받은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의 레위를 찾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의료진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전주 바울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갖고 장로 3명과 권사 70명, 명예권사 6명, 안수집사 32명을 세우고 원로장로와 명예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바울교회 신현모 담임 목사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중부명성교회도 임직 감사 예배를 갖고 김재평 장로 등 모두 137명에게 새로운 직분을 수여했습니다. 청주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담임 목사는 직분자들에게 나눔과 선교의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회자 테니스 연합회가 동부연회 감독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번 마음도 못 두고 생각도 못 두고 건강도 증진하는 가운데 침체되어 있던 예배 분위기, 전도 분위기, 또 기도 분위기 다시 한번 확 살아나서 연회와 목회하는 지방과 교회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산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비전관은 동산교회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카페와 예배실을 비롯해 소그룹실과 노인교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구덕교회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에선 부서보고와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고 광복교회 권지혜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